네, 다음으로 이제 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키의 호칭법은요, KSB1313 여기에 지정되어 있어서 이걸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앞쪽에 이제 규격 번호 또는 명칭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해당 키의 종류를 명칭으로 적어줄 수도 있고, 이 KSB1313 이런 것들을 규격 번호로 이제 적어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호칭 치수랑 길이입니다. 네, 길이는 일단 이렇게 바로 대입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들어가는 호칭 치수가 뭐냐, 12 곱하기 8 이게 B 곱하기 H입니다. B가 이제 폭이 되겠고 H가 높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호칭 치수라고 해주는데, 호칭 치수 12 곱하기 8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게 폭과 높이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끝 모양의 이제 특별 지정, 키를 만들 때 저희가 끝 모양을 꼭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양끝이 둥근 형태, 양끝이 모진 형태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 그림 봐보시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키가 있고 양끝이 둥근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쪽이 각져 있죠. 이 각진 걸 저희가 모졌다, 네모나다 이렇게 하고요. 한쪽은 각이 졌고 한쪽은 둥글다, 네,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경우에 저희가 이거를 기호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겠는데, A 양쪽이 둥근 거고요, B 양쪽이 네모, C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해주면 해당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양쪽이 끝이 각져 있게 이렇게 만드는 키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규격 번호 또는 명칭, 호칭 치수, 길이, 끝 모양 해주고,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재료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재료 같은 거는 저희가 아직 깊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만, 뒷부분에서 다시 알게 될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될 수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조금 내려와 보시면 키의 보조기호 나오는데, 네, 이런 거는 참고로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핀요, 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핀 같은 경우에는 설치도 간단하고 제거 또한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키의 대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간단하면은 단점도 있겠죠. 네, 핀 같은 경우에는 좀 얇기 때문에 설치도 간편하고 하기 때문에 키보다 큰 하중을 버티지는 못합니다. 키보다는 훨씬 더 작은 하중만을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중요하죠? 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별히 뭔가 새로 만든다기보다 규격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품도를 따로 그리지 않습니다. 앞서 이제 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 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그려서 나타내 주는데, 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굳이 부품도로 나타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핀의 호칭법은 어떻게 되냐? 평행핀 같은 경우에 이게 대표적이죠. 평행핀의 호칭법은 KSB ISO 2338에 따르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규격 번호 또는 명칭, 네, 키하고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공차가 들어가죠. 네, 공차. 이 핀 같은 경우에는 끼워 맞춤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차를 넣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앞서 저희 키랑 동일하죠. 호칭 지름, 호칭 길이, 이런 호칭 치수나 길이에 대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료까지. 자, 그래서 종합해보면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 자, KSB ISO 2338, 그리고 공차 M6, 그 다음에 호칭 지름 6 나와주고요. 다음 길이 30, 재료 ST. 자, 오른쪽 보시면은 바로 형상과 함께 여러분 이거 어떻게 기입하는지 아실 수 있겠죠. 핀의 지름, 그 지름값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 지름이 맞습니다. D, 이거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 테이퍼 핀이랑 분할 핀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분할 테이퍼 핀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이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양갈래로 나뉘어 있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그리고 테이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진행하게 되겠죠. 자, 보시면은 이쪽은 비교적 좀 더 지름이 크고 이쪽은 비교적 좀 더 지름이 작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분할 테이퍼 핀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비교적 작은 곳이 있었죠. 거기에 지름을 저희가 호칭 지름으로 나타내 줍니다. 자, 그래서 앞서 표기되어 있는 곳 다시 와서 보시면은 규격 번호 또는 규격 명칭 돼 있고 호칭 지름, 호칭 길이, 그리고 재료 여기까지 똑같죠. 뭐랑 평행핀하고요. 근데 사이에 공차가 빠졌습니다. 공차가 없다는 거, 이거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 뭐 이런저런 지정사항이 있으면 지정사항 기입을 해준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분할핀. 분할핀 같은 경우에는 형상 먼저 보시죠. 자, 분할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교적 좀 더 길쭉한 곳 있고 좀 짧은 곳 있죠. 그리고 여기 고리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칭 지름이 어떻게 되냐, 긴 쪽의 지름도 아니고 짧은 쪽의 지름도 아니고요, 이 핀이 꽂히는 어떤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멍의 지름을 호칭 지름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른 게 아니라 그냥 그 구멍의 지름, 그래서 분할핀 호칭 지름 5mm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평행핀을 일단 메인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분할 테이퍼 핀이나 분할핀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를 호칭 지름으로 삼는지, 그리고 공차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리벳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리벳 같은 경우에 호칭을 어떻게 해주냐, 앞서 저희가 했던 것들하고 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규격 번호, 그리고 뭐 종류, 호칭 지름, 길이, 재료, 전반적으로 저희가 체결 요소 나타낼 때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게 순서가 좀 비슷하게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끼워 맞춤 안 하기 때문에 공차 특별히 등장하고 있지 않죠. 네, 그런 것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규격 번호 생략이 가능하더라. 네, 그 밖에 이제 호칭 지름이나 길이 이런 것들 등장하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 길이가 좀 포인트가 되겠죠. 자, 보시면은 일반적인 리벳 같은 경우에는 리벳의 머리는 길이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접시머리 리벳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 포함이 되는데, 자, 왜 그러냐, 자, 이런 리벳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결합 부분, 자, 여기 바깥으로 머리가 튀어나와 있죠. 근데 접시머리 리벳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운터 싱킹 같은 걸 해서 구멍 자체를 이런 식으로 파줍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이 안쪽으로 다 들어가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 부분, 접시머리 부분 자체도 리벳의 길이로 포함되어야만 정확한 체결 길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주더라. 접시머리 리벳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포인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간단히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형강 두께, 저희가 결합하고자 겹쳐놓은 이런 형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강들 두께에다가 플러스 1.3에서 1.6D가 이제 호칭 지름이 되겠죠? 호칭 지름 값의 1.3에서 1.6배 정도를 플러스해서 길이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루의 길이는 리벳 지름의 4배 정도로 한다. 그리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리벳을 사용하지 않고, 네, 좀 불안정해지니까요, 사용하지 않고 볼트를 사용해서 결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벳 이음과 그 도시법입니다. 네, 도면에서 이제 리벳 이음은 이걸 다 나타내면은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 앞서서 나사에서 했던 것처럼 좀 비슷한 방식들을 많이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우선 간략도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리벳의 위치만 표시를 해주면 될 때는 그냥 중심선만 그어서 위치를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얇은 판이나 형강 이런 얇은 것들의 단면에서는 그냥 그거를 굳이 저희가 이렇게 얇게 그려서 나타낼 필요 없이 그냥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것들이 인접해 있을 때는 살짝 이렇게 틈을 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구멍이 계속해서 연속된다. 자, 그러면은 그냥 개수, 피치의 수와 피치 간격, 그거를 곱했을 때 얼마의 거리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희가 다 하나씩 나타내야 될 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살짝 내려볼까요? 자, 그 다음 이 형광들 이런 것들의 치수 나타낼 때 너비, 두께, 길이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 있더라. 자, 보시면은 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고, 두께는 이 형광의 두께가 되겠죠. 그리고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벳은 절단하여 표시하지 않고 구조물에 사용하는 리벳은 약
각도로 표시하더라. 이런 것도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키와 핀 리벳까지도 한번 알아봤고요.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로 제법 등장하고 있고, 또 이게 한 번에 와닿지 않으시면은 저희 아직까지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책의 뒷부분에 보시면 체결 요소라든지 아니면 저희 뒤에 등장할 동력 전달 요소, 이런 것들이 제도 파트 말고 설계 파트가 책 뒷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이것들이 이제 언제 사용되는지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구분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으니까 거기랑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시면은 그래도 좀 더 상상하시고 학습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도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이렇게 실제적인 좀 원리 이런 것까지 상상하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좀 더 깊게 이해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시다면 단순히 암기하시면서 공부하는 것도 절대 나쁜 방법은 아닐 겁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